민주화운동에 평생을 헌신했던 고 조비오 신부 장례미사가 엄수됐습니다. 마지막 길에는 천주교 신자들과 5월단체 회원들이 함께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지진을 비롯한 재해나 재난 상황에서는 광주에서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지만 이를 받는 시민은 극소수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도심 속에서 농업 체험도 하고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있는 도시 농업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외국인 노동자 센터가 지난 20년 동안 이주 노동자들에게 포근한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헌신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장례 미사가 엄수됐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에는 천주교 신자들과 5월단체 회원들이 함께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 살았던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장례 미사가 열린 임동 대성당에 입당 성가가 울려 퍼지고 영정 사진을 든 상주를 따라 고인의 운구 행렬이 안쪽으로 들어섭니다. 성당을 가득 메운 신도들은 성가를 부르며 고인을 추모합니다. 장례 미사를 집전한 김희중 대주교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후 한평생을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한 조 신부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광주의 5.18 정신을 이어받아 80년 5월처럼 고통받고 있는 이웃 나라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느님께 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2시간 넘게 장례 미사가 이어지는 동안 추모객과 신도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고인의 영정을 앞세운 운구 차량은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으로 향했습니다. 5월 단체 회원들은 고인과 함께했던 5.18의 아픔을 회상하며 노제가 거행되는 동안 눈물을 훔쳤습니다. 계엄군의 광주 재진임을 막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음의 행진을 하셨던 분입니다. 회원들은 고인이 생전에 함께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한 목소리로 재창했고 조 신부는 추모객들의 배웅을 받으며 한없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마지막 길을 향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여진이 발생했을 때 혹시 재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긴급 재난 문자 받아보셨습니까? 국민안전처는 물론 광주시에서도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작 지진이 났을 때 광주에서 이 문자를 받아본 시민은 극소수였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 재난 문자가 왔는지 광주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재난 문자를 안전처처럼 보낸더라고요. 혹시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그런 건 제가 못 들었는데.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서 광주시에서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의 여파로 광주와 전남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지만 이 상황을 알리는 문자를 받은 시민은 극소수입니다. 지난 19일 경주에서 여진이 발생했을 때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긴급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받은 시민은 7,7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만 광주 시민의 0.5%인 건데 그나마 4,000명가량은 광주시 공무원입니다. 광주시가 발송하는 긴급 재난 문자는 광주시청이나 각 구청 홈페이지에 가입한 시민에 한해 발송됩니다. 개인정보 이용 문제 때문에 거의 활성화되지 못한 겁니다. 1년에 9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예산마저 올해는 폭설과 폭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 자주 발송하다 보니 거의 바닥났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월 평균 한 38만 원, 한 40여만 원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월 평균 지금 100만 원이 넘었어요. 국민안전처가 발송하고 있는 재난 문자는 진앙지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이번 경주 여진 때 광주 시민들에게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경주 여진이 적어도 앞으로 몇 주는 지속된다는 기상청 공식 발표가 나온 가운데 광주 시민 대부분은 재난 문자 하나 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 광주 외국인 노동자 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지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뜻 있는 개인들의 후원을 받아 어렵게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포근한 쉼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료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산업재해나 실직, 임금체불로 인해 오갈 데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누구나 머물 수 있습니다. 고향 친구들과 어울리고 고국 소식도 듣는 사랑방이자 친정집인 셈입니다. 우리나라 친구 여기서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1년 365일 개방돼 있는 센터는 19년 전인 1997년 9월에 설립됐습니다. 현대판 노예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심했던 1990년대에 오갈 데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중심에는 민주화 투쟁으로 2차례나 옥고를 치른 이철우 목사가 있습니다.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이 목사는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해결에 앞장서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좀 배타적으로 보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좀 이렇게 함께 수용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료봉사단과 함께 이주민 건강인권센터를 설립해 건강권 확보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해 센터를 2,600여 차례나 다녀갈 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밖에 일해 기분 안 좋아요. 여기 이게 기분 좋아요. 민간 시설인 센터는 1년에 5, 6천만 원가량 드는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1, 2만 원 안팎의 개인 후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공공부문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쾌적한 쉼터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센터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결혼한 농어촌 남성 5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 신부를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국제결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비율이 22.7%에 이르렀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도 계속 늘면서 전체 농어가 다문화 가정의 비율은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취미로 텃밭 가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투리 땅만 있어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있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요. 도심 속에서 농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시농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한 품에 안기지도 않고 들기도 버거운 커다란 호박들이 눈길을 끕니다. 가장 크고 무거운 채소 선발 대회에서 상을 받은 채소들입니다. 심신 안정에 좋은 허브 텃밭이나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인 농작물 텃밭은 예비 도시 농부들에게 텃밭 활용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도심 속에서 농작물들을 접하고 농업 체험도 할 수 있는 도시농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좀 제공하고 제 자신의 어떤 그 인성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갖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들은 시민들이 직접 조성한 아이디어 정원인데요. 이처럼 도시농업은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과 학습 체험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도시농업의 특징. 그래도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우리 농작물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부터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시농업 박람회와 연계해 열리는 우리 농식품 오감만족 페스티벌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김치를 담가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 먹는 김치보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담가 먹고 싶다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이게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애들한테는. 텃밭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을, 수확하는 보람과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도시농업. 우리 농산물과 농업에 대한 마음의 거리도 한결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주유소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이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만 해도 광주 7곳, 전남 71곳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또 주유소가 포화인 상태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영을 못하는 겁니다. 또 운전자가 직접 기름을 넣어 싼 가격에 기름을 팔 수 있는 셀프 주유소로 바꾸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광주는 88곳, 전남은 21곳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운영이 어려워도 쉽게 손을 털고 나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유소를 접을 때 기름 탱크 등 시설을 철거하고 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데요. 평균 1억 5천여만 원 정도가 들어서 문을 닫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 신고를 못한 채 사실상 문을 닫은 유령 주유소도 생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는 가짜 석유 유통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서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상무금요시장이 상무시민공원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서구청과의 상생 협약에 따라 오늘까지 이전을 마친 노점상들은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새롭게 장을 열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서구청은 개장과 함께 노점이 들어서는 차로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으며 앞으로 사회적 기업 풍물시장과 지역 농민 직거래 장터 등을 열어 이용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요즘 낮과 밤의 기온 차이만 봐도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들녘에는 코스모스가 만개하면서 완연한 가을을 알리고 있는데요. 백단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가 바람결에 흔들리면서 꽃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들거리는 코스모스의 발길이 절로 멈춰지고 깊어지는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듭니다. 구경하는 시민들은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고 향긋한 꽃내음도 맡아봅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해서 코스모스도 이렇게 작년에 와보니까 여기가 너무 이쁘게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산책 겸 나왔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동폭이 커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광주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아침에 비해 10도 이상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지만 큰 일교차 때문에 아침에는 안개가 자주 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새파란 하늘과 기분 좋게 부는 바람까지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는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기에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광주은행노조가 금융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광주은행 각 점포에서는 창구를 찾는 고객들이 은행 업무 지연으로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오늘이 월급날이자 기초연금 지급일이어서 점포마다 업무가 많아 애를 먹었습니다. 광주은행 조합원 600여 명은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광주 지역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사단법인을 창립하고 콘텐츠 산업 개발을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광주창작 콘텐츠 산업협회는 애니메이션과 영상 광고 등 29개 관련 기업이 참여해서 콘텐츠 산업 발전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학교 10곳 가운데 9곳은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 수가 광주는 269개로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8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07개 학교는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5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친구를 모텔 창문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7살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를 허위 진술한 점, 그리고 사망한 여자친구의 찰과상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 남구가 작은 도서관에 없는 자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시연식을 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동 주민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짜장면 잔치를 열었습니다. 광주대학교 여자농구부가 올해 남녀대학 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 첫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보성군이 농촌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메이크업과 임의용 스냅 사진 촬영 등 재능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KTNG 전남본부와 육군 제31사단은 호남과 충청 지역 대학생 300여 명과 함께 병영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 4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대학생과 군장병들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신뢰와 친목을 다졌습니다. KTNG는 임직원이 모은 상상펀드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군장병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도 후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꾸중을 들은 10대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8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15살 A군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야단맞은 뒤 자신의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